추진한다고 했듯이 중국도 이제 유엔 안보리와 함께 보조를 같이 해서 북한 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체제만은 서방 자본주의 체제와 본질이 다르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식 특수한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 즉 견지하겠다. 이런 점을 볼 때 중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착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년 전부터 주장했듯이 특히 노스코리아 북한도 사회개방이 남북한 통일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제가 주장했습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제보한 내용들을 보면은 북한 천년 기념물들이 많죠. 자원도 많고 특히 그 중에 자원 관계에 있어서는 우라늄 생산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고순도 흑연도 세계 1위라고 하고 그 다음 마그네슘도 많고 철강 등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그들은 결코 배가 고파서 체제가 무너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분석했듯이 약 2천만 되는 그 인민들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 체제는 변화가 체제 전복이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우리 형제끼리 형이 아우가 형을 죽이는 삼성그룹 이건희, 이병희 두 형제도 싸움이 났습니다만 돈 때문에 저는 오늘 정말 북한이 공존 공명하는 남북한이 화해 협력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한번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서울에는 탈북자들 약 2만 5천 명이 와 있는데 북한의 변화, 남북한 화해 통일을 기원하는 이 통일신문 입장에서는 우리 노스코리아가 그 체제가 전복된다,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그와 같은 지와 자원을 통해서 남북한이 서로 경제 교류를 하면은 정말 남부럽지 않는 국가가 한반도가 될 텐데 왜 노스코리아는 계속해서 긴장 고조를 하는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하루 이틀 다니고 싸우는 이 남북한 사태. 오늘 국토 통일부 장관에 새로 임명되는 류길재씨 이분이 어제 그저께 서면 발표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은 예전에 박왕자 우리 한국 관광객을 죽인 데 대해서 사과해라. 그 다음 연평도 천안함 폭침 등에 관련해서 오이사 조치를 취했다. 이것을 해제하려면은 너희들이 사과를 좀 하라. 북한이 먼저 사과 좀 해라. 기사리가 때리고 폭행제도 법정에서 사과 반성하듯이 북한 너희들도 반성하고 사과하라. 그래야만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겠다. 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이다 14선언 이것을 이해하라고 자꾸 다그치는데 정말 힘들다. 노무현 김대중이 떠나면서 또 노벨상을 받아먹기 위해서 사기를 친 김정일을 사기친 김대중. 그 바람에 김용순 대남 공작 책임자죠. 김용순 한 30년 이상 대남 공작을 전담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김대중이 사기술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노태우 때도 정상회담 하려다가 못했는데 김대중이가 남북한 통일 방안들이 공통점이 있다, 유사하다. 네, 그런 사기를 치는 바람에 김용순 대남 공작 책임자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작살이 났습니다. 정치부 수용소에 끌려갔는지 처형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극이 있는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14선언이나 6.15 공동선언 이에는 돈이다, 쩐이다. 수천억 이상 수조 원이 들어가는 그 돈을 내놔라. 그것이 북한의 입장인데 우리는 어렵다. 국민 정서도 그리고 국가 재정도 문제도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신뢰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상기해 볼 때 한반도 문제가 더욱더 꼬여있다. 예전보다 더 꼬여있다. 이놈의 김대중 노무현이가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꼬이고 네, 거기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원칙 정책을 추진할 때 거기에 불만을 가진 노스코리아가 내리쳤죠. 천안함을 치고 연평도를 치고. 그래서 우리는 대북 협력 교류를 스탑시키고 오이사 조치를 통해서 강경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남북 대화가 진행될 것인지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 그 소리가 그 소리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금강산에 온 관광객들을 총살시키지 않겠다. 천안은 공격하지 않겠다. 14선언, 6.15 공동선언은 사기당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인정한다. 다시 새로운 판을 짜자. 이렇게 나와야 남북 대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남북한 관계가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남북 정상회담 하자. 북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 건데 똑같은 맥락인데 이래가지고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향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방송은 우리 생명의 씨앗 균형 생식한 이영림 LA 지사장자 계시니까 저를 가끔 도와주시는데, 네, 수장강, 네, 노인들 상대로 HF 보험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착한 분. 동서 헬사우나 재미한국노인회, 네,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한국노인회, 그다음 김준배씨 예술문화단체 총연합 회장, 그다음 한미시민권자협회 김진희 여사 잘 계십니까? 자, 스타트 세레모니입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로컬 뉴스, 서울 뉴스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에 간 딸 때문에 딸입니까? 와이프입니까? 기러기 아빠, 서울에 있는 소위 치과사입니까? 이분이 자살했다 그러죠? 어저께 뉴스 보고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 숯불 피워놓고 자살했다. 네, 이것도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으로, 유럽으로, 호주로 아들, 딸들이 많이 공부하러 나가죠. 그 바람에 엄마가 대체로 아빠보다도 엄마가 뭐 따라가죠. 네, 그 바람에 홀로 남아있는, 서울에 남아있는 남편들이 외로워서 자살했다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이놈의 아들, 딸들 때문에 부모들까지 불행해지는 이런 사태를 볼 때 느끼는 바 없지 않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또 영국의 데일리 신문에서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이 대체로 하루에 3번 정도는 거짓말한다. 봉 기자도 거짓말 좀 하는 편인데 공적인 문제는 거짓말 안 합니다. 추구도 안 합니다. 네, 빚쟁이한테만 좀 거짓말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남자들이 거짓말 많이 하는 것은 특히 휴대전화에서 비롯되네요. 네. 상대방이 전화 걸려오면 받을 때도 있겠지만 못 받는 경우, 또 받기 싫은 전화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나중에 그런답니다. 휴대전화, 전파가 터지지 않아서 전화 받지 못했다. 네. 또 그다음 만나러 갈 때 약속이 있을 때는 지금 가고 있다,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죠. 네. 또 그다음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데도 문자 메시지 들어온 줄 몰랐다, 못 봤다. 그렇게 또 거짓말 한다 합니다. 네. 또 그다음 자기 애인이나 마누라 옆에 있으면은 나는 죽어도 다른 여자 쳐다보지 않았다. 딴 여자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오로지 당신만 쳐다보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또 그 경우에 여자들은 또 옷이나 무슨 비싼 물건을 살 때 그런답니다. 이것은 세일할 때 싸구려 판매할 때 산 것이다. 네. 그다음 상대방을 보고 멋지지 않는 멋지다고 거짓말도 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다음 특히 휴대전화 전파가 안 터졌다. 그런 말도 여자들이 거짓말 잘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경제활동하면서 본연이 거짓말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정말입니다. 거짓말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썰에 죽는까지 그래서 몸이 건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맞아 죽어도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네, 입이 너무 싸기 때문에 좀 실수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남자들이 거짓말 할 때 미안하다.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았다. 전파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영국 데일리 신문 뉴스를 보고 좀 웃음이 납니다. 네, 여자들은 또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터지지 않았다, 안 터졌다 이런 거짓말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웃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에 끌려와서 죄를 지었겠죠. 검사 앞에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조사하던 검사가 네, 흥분했는지 네, 변호사가 그런 말 하네요. 검사가 미녀를 쳐다보고 성적 충동을 느끼고 성적 접촉을 하다 보니까 자제력을 잃고 자제할 수 있는 심력을 잃고 그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이렇게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서 검사실에서 검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대 피의자가 여자입니다. 너무 예뻤던가 본데 조사하는 검사가 그냥 자제 심력을 잃어버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그 사건 때문에 지금 검사가 옷을 벗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재판도 재미나는데 네, 재판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계속 피고인 되는 피의자 되는 검사를 두둔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자가 예쁘다 하더라도 소위 국법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 윤리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될 검사가 피의자 여자와 성관계를 검사실에서 또 밖에서 네, 여기서 오늘 저는 여자 탓이다,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는 것 같은 이런 검사를 볼 때 저도 또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자 탓이냐, 남자 탓도 있다, 왜 자제를 못하느냐, 통일신문 베이자처럼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인간 사회에 남자 여자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성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한국에서도 좀 심각합니다. 오죽하면은 검사실 안에서까지 성직자들 사무실